엉덩이 대장 장편의 내과 이성건입니다. 뽑아라 항문질환. 기대가 됩니다. 이게 좋은 질문도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질문도 많으실 텐데 사실은 뭔지 모르고 그냥 뽑는 거라 선택이 안 돼도 치질 수술을 할 때 미추마취를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이냐. 네, 미추마취 얘기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 번 해도 부족함이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편외과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저희 장편외과만의 차별화 전략이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사실 장편외과에 오시는 여러분들께서 미추마취를 보시고 오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미추마취라고 하는 거는 꼬리 밑자, 그래서 척추의 꼬리 맨 끝에 있는 척추에 그 주사를 놔서 항문 주위만 마취를 하는 거예요. 이 마취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냐면요, 척추 마취를 하시죠. 이 허리에 주사를 놔서 하반신을 다 마비하는 거예요. 심지어 전신 마취로 수술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척추 마취로 수술을 하거든요. 척추 마취로 수술을 하시면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됩니다. 움직이지를 못하죠. 6시간 동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왜 6시간 동안 움직이면 안 되냐면 뇌척수액이 셀 수 있거든요. 뇌척수액은 우리 뇌에서 척추로 연결되는 이 뇌척수강에 있는 수액인데 마취한다고 찌른 구멍을 통해서 막 새는 거예요. 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압력이 줄어들면서 뇌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소변을 보는 신경도 마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변을 못 봐요. 소변이 안 나와요, 자기. 그래서 방광이 빵빵하게 소변이 차는데도 못 누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소변줄을 꽂아서 소변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 대전에서 저희 장편외과에 미추마취 때문에 오신 분은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수술하고 나서 소변이 안 났는데 소변줄을 꽂는 게 우리 여자 간호사, 여자가 자기 생殖기를 만지면서 소변줄을 꽂을 때 난 너무 싫었다. 나는 안 할 거다, 척추마취.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두통이고, 그 다음에 뭐 소변 때문에 안 나와서 소변줄을 꽂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좀 충격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통도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니 치질 수술 했는데 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런 문제가, 심각한 두통은 드물지만 또 그런 고생을 하시는 거죠. 또 세 번째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는 의사들이 가슴이 철렁하는 건데 혈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혈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반신만 마취가 되는데 가끔씩 이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마취가. 그러면은 심장이나 폐나 이런데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저혈압으로 빠지고 주사 놔야 되고 수액 빡빡이 틀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모든 지금 의사 중에 10명 중에 90% 이상은 척추마취 하시거든요. 미추마취를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테크닉적으로 좀 어려워서 미추마취를 잘 안 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척추마취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척추마취 가지고 학회 발표도 하고, 대한대장문 학회라고 치질 수술을 하는 그 의사들이 보는 학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제가 척추마취 가지고 칼럼을 한 7편 기고한 적이 있거든요. 척추마취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게 비결인 것 같다. 이렇게 기사도 2011년도에 낸 적이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2021년에 의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척추마취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추마취를 하는 겁니다. 척추마취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만큼 미추마취는 되게 좋아요. 일단 척추마취에 그런 합병증이 없는 거죠. 하반신을 다 마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변을 못 나서 소변줄 꽂은 일이 없으시고요. 뇌척수액 새는 게 없기 때문에 두통이 없으세요. 그리고 혈압이 떨어질 일도 없으세요. 그래서 합병증 그러면 없냐? 그래서 저는 없다고 얘기는 드리지만, 그래도 논문에 학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는 그런 거죠. 일단 마취가 잘 안 될 수 있다. 실패율이 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미추마취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테크닉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척추마취는 사실 찌르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서 많은 의사들이 하시지만, 미추마취는 테크닉적으로 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미추마취 배우러 왔다가 가신 분들도 나중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좀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쓰는 약의 약물 알러지 리도케인이라는 약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약을 조금 테스트를 해보겠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항문주의만 마취가 되기 때문에 느낌은 좀 있습니다. 네. 만지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근데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 미추마취에 대해서 좀 이거 그거 잘 어려운데 그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장편외과는 다 의사 선생님들 다 미추마취로 하니까요. 국소마취나 미추마취로 진행을 하고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런 합병증이 없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인데 두 번째 좋은 점은 일상생활 복귀가 바로 가능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마취가 한두 시간만 지나면 깨요. 그래서 바로 그냥 화장실 가시고 심지어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척추마취는 6시간 동안 움직이면 안 돼요. 뇌축소에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개도 베면 안 돼요. 화장실도 가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미추마취는 시간 지나면 마취가 다 풀리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막 바로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일상생활 복귀가 바로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일 퇴원하세요. 수술하고 나서 그날 퇴원이 가능하세요. 오시면 그날 수술도 가능하시고요. 그날 퇴원도 가능하세요. 그래도 하루로 입원이 인정이 되거든요. 이 항문 수술은 국가에서 DRG라고 그래서 질환별로 그 딱 포괄수가제로 묶어놨기 때문에 당일 퇴원하셔도 하루로 입원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입원비까지 항문 질환이 해당이 되시면 실비로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1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장점은 뭐냐면 1박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입원비를 안 내세요. 하루 주무시거나 이틀 주무시거나 그러면 하루당 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1박을 안 하기 때문에 2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실 때 금액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차이가 큽니다. 그런 점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취재 수술 후 미추마취는 너무너무 좋다 강조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엉덩이 대장 장편외과 이성건입니다. 뽑아라 장편외과, 이제 뽑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지금 3편에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 나와가지고 자, 네 번째 가보죠. 장편외과는 의료 소비자를 위해 땡땡을 한다. 두 번째랑 비슷한데요. 비슷하지만 좀 다른 내용으로 갈게요. 장편외과는 의료 소비자를 위해서 정확하고 정직하고 정성을 다한다. 바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장편외과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 저희 세 가지. 일단 첫 번째는 정확하게 진료하겠습니다. 장편외과는 진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오진하지 않겠습니다. 갈고 닦은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요. 경상도 말로 단디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진료하고 대신에 과잉 진료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진단을 위해서 과하게 검사하는 데도 많아요. 제가 아시는 병원은 치질 수술하기 전에 수술 전 검사만 한 40만 원, 50만 원의 검사를 확 다 해야 되는 그런 병원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장편외과로 개원할 때 저는 정확하게 진료를 하되 과잉 진료는 안 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어요. 대신에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검사는 있어요. 감별 진단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검사는 하되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진료하겠습니다. 치질이라고 진단받고 오셨는데 치료인 경우도 의외로 많고요. 농양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치료인 경우도 있거든요. 미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농종을 발견을 못하거나 제대로 꼼꼼하게 못 보거나 너무 급하게 또 검사를 진행하거나 이러면 정확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수술법만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수술을 고집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고객분들에게 가장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게 저의 첫 번째 다짐이었어요. 장편외과는 의료 소비자를 위해서 두 번째로 정직하게 진료를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 전까지 투병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의과대학도 6년 동안 전액 장학금이 아니면 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돈이 없어서 서러움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정직하게 가자. 정직하게. 가급적 비급여 주사를 최소화하고 저희가 이제 장편외과가 되게 다른 데보다는 비용이 좀 작게 나오거든요. 이게 저의 마음이고 의사로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장편외과는 의료 소비자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뭐 의료 소비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정성을 다하고자 하고, 의사가 중요한 게 물론 실력이겠지만 저는 정성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장편외과는 의료 소비자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진료하고 정직하게 진료하고 정성을 다해서 진료를 하겠습니다. 장편외과 이성근입니다. 고맙습니다.